네,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지난 주말에 자신들의 텃밭 지역구를 찾아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높은 사전투표율에 여야는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사전투표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54%가 나와서 재보궐선거 중에는 사상 최고치였고요. 서울이 21.95%, 부산 18.65%로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 그리고 이게 또 본투표까지 투표율이 이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역대 최고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각 당이 서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께서 정치권에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당에 대한 심판이 됐든 또 여야에 함께 정치권의 새로운 소망을 좀 만들어 보라는 그런 주문이 높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여야 정치권을 국민은 여전히 또 불신하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본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갈까요? 이만큼 또? 아마 이 투표율은 그만큼 더 본 선거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투표를 어떻게 보셨어요? 높은 거죠. 거의 22%니까 서울만 보면. 네. 근데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이제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공히 투표 동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예전처럼 뭐 특정 정당의 분리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조금 더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예.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은 본투표에 대한 투표 동료 차원으로 읽히고요. 예. 다만 그것을 좀 강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네. 국민들께 좀 약간의 혼란을 주는 행위는 저는 크게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투표율의 해석을 국민의힘 쪽에서의 해석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이제 네. 뭐 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 개인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것이 당론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였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예전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투표 동료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사전투표 예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난 안 해라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쨌든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진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바꾸면서 투표 제도가 조금 정비됐거든요. 예. 뭐 CCTV도 6개월 유예가 됐지만 투표함 관리 측면에서도 좀 보완이 됐고 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좀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죠. 네. 그 두 가지 점이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 당의 해석은 아니지만 캠프의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의 해석은 예. 당연히 아전인수죠. 우리 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제가 먼저 아전인수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그 하셨을 텐데 아마 근데 뭐 저희들 개인적 견해는 이제 그렇고 캠프나 당의 입장은 강하게 어떤 결집을 시도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맞겠죠.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질문하신 대로 본투표에서의 투표율도 강한 결집 현상을 보이면서 아마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국민께는 정말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는 그런 자세를 양당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난 주말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었는데 두 후보 모두 각자의 텃밭이라고 할 만한 지역들을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의 유세 전략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게 텃밭 따지기라는 표현을 좀 바꾼다면 본래 지지층을 좀 경고해하고 투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010년도인가요? 그때 신승을 했잖아요. 많이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2만 한 4천, 6천 표 정도로 신승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때 신승한 이제 요인이 강남권에서 좀 앞섰어요, 꽤나. 네. 그래서 신승했기 때문에 그런 아마 기억도 있고 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마지막 표다지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전 투표를 보게 되면 사실 강남권이 조금 낮았어요. 의외로 낮고 종로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 이 상인들이 많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이해가 예. 돼요. 그렇다면
직주 분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많이 했고 직주 일체형인 강남 지역이 조금 더 덜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분들을 평일날 이제 본투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지역 집중해서 투표 동료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영수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렇게 다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뭐 샤이 진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그 당시 서울시장 대결을 보면 20% 가까이 한명숙 후보가 뒤지다가 결과는 0.6%포인트의 신승을 오세훈 후보가 한 경험이 있고 네. 2016년의 총선에 보면 역시 20% 가까이 이기던 오세훈 후보가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에게 거의 비슷한 숫자로 역전패한 경험이 있고 또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광진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넉넉히 앞서는 오세훈 후보가 있다가 그 뒤집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게는 그것이 아픈 경험이 되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고 저희는 비록 저희가 혼이 나는 중이지만 저희 지지자들에게 절대 투표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끝까지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 결집의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내곡동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과 관련해서는 측량하는데 갔냐 안 갔냐 후보가 그거 진실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언론사가 그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태탕을 그 사장이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 말했다가 다시 한 4일 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실히 온 게 맞다. 근데 오늘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확실히 온 게 맞다. 다시 한번 추가로 인터뷰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사람의 진술이든 뭐든 또는 이제 객관적인 서류든 그 증거들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겠죠. 신빙성에 대한. 네. 예를 들면 일단 그 측량 성과들을 통해서 오세훈 후보의 거기에 참여했다는 사인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미 드러났고요. 네. 두 번째는 측량 오신 분들 3분 중에 팀장급 한 분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급 그분 말씀처럼 유명하신 분이면 나머지도 야 오세훈 왔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예. 두 분은 모르고 한 분, 그러니까 두 분 모르고 한 분 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 신빙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작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어서 측량하게 된 그 해당 두 분의 진술도 사실은 오세훈 후보 측과는 다소 이해가 상반되는 분들이에요. 예.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믿기에는 다소 좀 어폐가 있다. 그리고 식당 운영하신 분과 아드님의 경우에는 일단 3월 29일 날 뭐 개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2일경에는 이제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고 아드님이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3월 29일 날 개간지와 통화하신 분이 어머님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했어요. 네. 그날 어머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신 건 자녀분들을 위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어머님의 육성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됐고 예. 따라서 어느 진술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시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기자분들이 그 아드님의 나이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16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알려진 바대로 2005년도 6월 13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의 나이에 따라서는 거기에 있을 법한 연령이었는지 네. 그다음에 뭐 특정 상표의 그런 신발들을 그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연령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적 판단도 곁들여진다면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국민분들께서 이것이 신빙성 있는 말들이겠나 아니었나에 대해서 판단할 어느 정도 정황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측량 당일 거기를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라고 하는 거짓말 논쟁으로 좁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일어난 국민의 분노는 뭐냐면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그런 공직자들이 그걸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국민적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의 본질은 뭐냐면 맞습니다. 1970년에 상속을 받아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35년간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불법 경작자가 경작을 하던 상황인데 2005년 6월 22일 날 서울 SH가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하필이면 왜 35년 동안 아무 관심이 없던 그 땅에 대해서 8일 전에 거기 가서 측량을 했는가. 그러므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오세훈 후보가 지금의 후보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정보를 알아서 그 35년간 방치했던 그 땅에 대한 보상 시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측량을 하고 그 경작 계약서를 맺은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예. 그런 합리적 의혹을 민주당은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거짓말과 거짓말로 계속 덮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인, 증언, 문서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서울시장 선거를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의 본질인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알고 그것을 쪽으로 사익을 취하려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분에게 서울시장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세훈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니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예. 만약 본인이 기억이 잘못됐다면 시민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 제 기억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이 이후에도 정치적 논쟁이 안 됩니다. 예. 오세훈 후보가 기자회견 한다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예. 오늘 저 토론이 있고요. 예, 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식당의 자제분이 기자회견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질은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한 목적이 뭔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측량한 목적은 예를 들면 그 해당 그 비닐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말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측량한 위치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분쟁 대상을 넘어서서 광범위한 측량을 했다 그러면 뭐 그럴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지구 지정된 데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땅이 어디쯤 있는지는 사실 주인들은 알아요. 상속받은 분들은 어디쯤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이 지구 지정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했다라든가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측량의 이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입증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 땅 그러니까 셀프 보상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지구 지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투고 있지 않아요 거의 결국 이제 거짓말 프레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 바람은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기억이 정확치 않으면 명확히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애당초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과 약간 별개의 부수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거짓말 한다 안 한다는 중요한 거지만 네. 논점 자체, 쟁점 자체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결국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할 명백한 동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의 지적은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그것이 지구 지정된 대상지 어떤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경계 측량을 위해서 측량을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35년 동안 방치됐던 그 땅을 측량을 갑자기 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취득 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법 경작자 하더라도 주인이 방치된 땅을 오랫동안 경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보상 시에 지분에 대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것이 지구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고 그 8일 전에 35년간 방치됐던 그 땅을 이 경작자와 보상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그리고 경작 계약서를 맺은 것이고 변호사니까 잘 아시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그러한 측량이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뭐 내곡동 지구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경계 측량을 정확히 하자 그런 취지가 민주당이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조금 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네. 이미 이제 91년도 판례가 바뀌어서 남의 땅을 그냥 무단으로 만약에 점유해서 뭐 경작을 하거나 하시게 되면 이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점유 취득 시효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91년도 판례가 바뀌어서 그 본인이 경작하게 된, 점유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일정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무효가 됐다거나 이렇게 점유하는 분이 이거 내가 소유자야라고 생각을 갖고 점유할 만한 이런 명백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사실은 점유 취득 시효가 안 되거든요. 그게 예. 91년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그 케이스에 적용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이 위원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의도라면 그것이 내 소유권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분이 말씀하듯이 개발 어떤 소재라는 것은 이미 2004년도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단이 생겨서 도심형에다가 도심 근처에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거 건설될 걸 대비해서 내가 내 소유권을 확실히 하겠다. 이게 과연 나쁜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서로 그런 공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해 달라라는 공문을 서울시가 지금 이 국토부로 보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와 주민들이 반대로 이 문제를 기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그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에 이 문제를 다시 건의하면서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후보 캠프 측에서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정직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게 지금 며칠 내내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지금 추가 고발과 관련한 이야기였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고 예, 어떻습니까?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3월 17일 날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추가 사항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취지일 겁니다. 진성준 전략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이고 캠프와 상의해서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박영선 후보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인데 예.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를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캠프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적 책임 묻는 것은 중대결심의 범죄는 포함이 안 되죠. 그건 지금도 막 법적 공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 논의되는 후보직 사퇴 이 부분도 이낙연 그 당시 대표께서 이 공당의 책임론 얘기하시면서 당원 당규 개정에서 사실은 할 수 있게끔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심판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후보 사퇴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어려운 얘기고 네. 결국은 선거운동 중단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은 선거운동에 임하겠지만 그 점점점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문맥이나 맥락 흐름상 선거운동 중단 정도의 어떤 쇼크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좀 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예, 하여튼 저희 당 내부의 사정을 저렇게 훤히 꿰뚫고 계신 야당이어서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진성준 전략본부장은 그 선거의 핵심을 정확하게 주목도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발언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사전 투표 기간에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 이건 불법이다 이런 점을 그 고지를 많이 했는데 먼저 박영선 후보가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론조사 업체 박시영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지를 접어서 이렇게 투표함에 넣었을 때 거기 참관인들이 반대쪽에 찍힌 인주가 보인다. 대충 보니까 민주당 쪽이 많더라 이런 얘기 했다 이런 거잖아요. 글쎄요, 그 뭐 선거 때는 이런저런 해프닝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뭐 그러한 말들은 서로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유튜버가 했다는 소리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서로 선거법에 관한 뭐 서로 고소고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선거가 비록 뭐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저희는 이제 후보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후보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당은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또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들은 서로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박형준 후보도 어떤 그 유권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투표를 찍은 거를 올려서 투표 사전 투표를 독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기표한 뒤에 용지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기표소에서 찍었다는 거거든요. 네. 갖고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예.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보통 그렇게 안 하시고 네.
이제 인증샷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기표소내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촬영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조금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 예. 쟁점부터 판세까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쟁점은 여전히 그 두 후보 간의 내곡동 땅 문제를 가진 격돌이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분노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이 갖지 못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또 내곡동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본질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판단해 보시고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그 큰 아들에게 좀 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 혼을 내고 있는데 또 작은 아들은 자꾸 큰 아들 더 잘못했다고 자꾸 이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 예를 들어 작은 아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네. 한다면 큰 아들을 혼내는 부모님 마음은 또 거짓말하는 작은 아들을 보고도 또 속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누가 잘못했든 뭐 덜 잘못했든 국민께 아마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네. 오늘 토론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토론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단호하고 간략하게 대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예. 뭐냐면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민주당, 그러니까 당과 정이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평가라는 이런 선거로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네거티브 위주의 이런 그 박영선 후보의 운동이 저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여당다운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같이 있을 것이고요. 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정말 굉장히 혼을 많이 나고 있는데 혼내시는 부모님도 자식을 혼을 내다 보면 당신들 마음도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을 내시다 보면 또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시거든요. 하여튼 이런 어떤 것들이 충분하게 반전이 되는 그런 주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그 내곡동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면서도 앞으로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집권당의 후보답게 책임 있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한마디만. 네. 예, 저는 이제 여당 인사들 여러분이 부동산 문제 갖고 좀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나 케이스가 지금 의혹 제기하는 민주당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여당이 오세훈 후보한테 부동산 갖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글쎄 크게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